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제가 만드는 수식이 이런 거죠. 가장 시원하게 윤석열 때려잡는 국회예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출연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출연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출연 요청 하실 때 오세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건 저는 박은정 의원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의례적인 이야기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또는 내 경험으로 윤석열 때려잡는 그 뭐랄까 구조가 다르신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싸워봤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논리와 법으로 무장돼 있어서 반박 네. 불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건 봅시다. 박은정 의원 후원이 이제 시작됐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자, 화면 상단에 있어요. 여러분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시간 내내 켜져 있을 테니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301-0352-1261-31 박은정 후원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직접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은정 TV 저번에 나오셨을 때 구독하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직원들 고생해서. 그 중에 한 명 비서관 너무 고생해서. 근데 네. 그 비서분들 중에 한 명이 야 그거 무시하시고 홍보해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꼭 말해야겠다고 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나는 사상 초유야 이것도 윤석열처럼. 네. 구독하지 말라고 이유는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직원들이 고생한다. 네.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방이. 예. 뭐 의정 활동을 이렇게 멋있게 해요.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때 구독하지 마세요를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구독해 주세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저 봤습니다. 예. 직원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네.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 영상이 다른 분들이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막 제 채널이 없어도 많이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뭐냐면 짧게라도 그런 식으로 내 영상이 올라가야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왜 계엄 내렸을 때 이렇게 SNS 키듯이 네. 쓸모가 있는 시기가 저는 온다고 보고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또 필수다 보니까 네. 만약에 그 많이들 활동을, 하세요. 그 활동을 예, 안 국회의원. 해놓으면 네. 또 박은정 뭐 했냐 소리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요즘엔 다 그 채널 유튜브로 네. 많이들 보셔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딱 필요하다는 그것이네요. 말씀.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내 쇼츠나 내 영상 많아. 아니요. 그건 굳이 아니고. 내가 올릴 필요 있어 이거예요 지금? 네, 그건 아니고. 네. 예. 일이 많아져서. 네, 예, 알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우리 직원들 고생하니까 구독하지 마. 나 이런 정치인 처음 봤어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하는 시점 현재 윤석열을 체포를 할 줄 알았던 공수처가 결국에는 우리 체포 못해. 그 경찰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하는 정말 그 심약한 참 이름값이 안 되는 공수처. 이런 건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경찰은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그 경찰은 수사 기관으로서 오래 이제 이 업무에 종사했고 또 언론을 다루는 법도 알고 그리고 사실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는 너무 실망스럽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고 나서 한 차례 그 시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2차 시도를 할 것인 거에 대해서도 뭐 계속 민기적거리다가 체포 만기에 뭐 그 경찰에다가 뭐 체포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뭐 겨우 보냈다 이런 정도로 국민들한테 매우 실망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번에 국회에서 공수처장 나왔을 때 네. 그 윤석열 체포 방법이네 뭐래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지금 다시 이어져야 되는 게 네. 윤석열이가 체포 당하려고 할 때 이럴 거다를 정확히 맞추셨더라고요. 네. 왜냐면 4년 전에 제가 경험했으니까. 예, 똑같거든요. 4년 전과. 예. 근데 지금
사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체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는 이제 알 것 같죠. 알 수 있죠. 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공수처하고 경찰 등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저 때도 다른 채널인가요? 가서 체포영장만 들고 가지 말고 수색영장 가져가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수색영장에 수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전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체포영장만 들고 있으면 그래서 수색영장은 잘 발부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이제 하는데 경호처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호처가 사실은 공무원 집단이고 이 체포영장이라는 법원의 그 사법권을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방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밑에 경호처 직원들한테 맡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로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된다. 현장에서 즉각 모두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압을 해야 관저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체포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장 그 위에 이제 지휘하는 라인들만 체포를 해도 밑에 경호고 직원들은 늘공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뭐 수장이 막 결사항전해야 된다고 하지 않는다면 잡혀간다면 본인들은 그걸 감수하고 뭐 사실상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도 박탈당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불법 행위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진압하고 체포를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부 다 아까 빠짐없이 모두 현장에서 다 체포해야 된다. 현행범 체포를. 그런 다음에 가야 된다 했는데 아마 1월 3일 날 공수처 공조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민주당의 그 진상조사단 내란행위 관련해서 그 당시에 경호처에 있었던 직원이 아마 제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실탄을 소지하고 있고 이런 발포에 대한 총기에 대한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지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또 경험이 없는 공수처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사 경험이 한 4년, 5년밖에 안 되는 검사들이거든요. 부장검사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검사들은 그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그거 만일에 누구 하나라도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체포 자체가 불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체포한다 하더라도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과정이 불법성이 좀이라도 끼어 있으면 체포가 불법했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윤석열 체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것도 어렵고 왜냐하면은 법기술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문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적법하게 체포하는 신병을 확보하는 이런 거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대적인 인원 그 다음에 제압하는 여러 가지 장비 그 다음에 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작전하듯이 가야 되거든요. 그걸 공수처가 못한 거는 공수처의 무능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죠. 준비는 매우 미흡했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 경험도 그렇지만 경찰하고 같이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찰이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인력도 그렇고 그렇죠. 장비도 그렇고 그러면 같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특수공집방하는 이 경호처 직원들은 그 경찰들이 현행범은 바로바로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막 이렇게 리허설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어요. 윤석열 체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체포 실패했을 때 네. 들어간 사람 경찰은 100명이고 경호처가 200명 이번에 보니까 군대 네, 사병까지 맞습니다. 동원했다고 네. 나오는데 더군다나 다른 보도에 보면은 경호처에서 공수처를 체포하려고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했다. 이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예. 근데 이 상황에서는
중과 부적이었으면 저는 그 상황에 증언 요청 같은 걸 해서 네.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대치를 현장 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갈 때 그 어느 정도 인원을 제압할 수 있는 인원을 데리고 갔고 부족했으면 인원을 늘리는 지원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거죠. 장기전으로 들어갔어야 네. 되는데 5시간 반 만에 맞습니다. 철수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마감일 돼서야 우리는 체포 못하겠으니까 네. 경찰 니들이 해줘 이렇게 됐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땐 경찰은 적극적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제 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하다가 다시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그것이 약간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판단을 해서 아직 그러면 공조본부 체제로 그냥 계속 가자 이렇게 결정은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조본 체제에서 오늘 이제 체포영장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공수처에서 하면 이제 연장해서 체포영장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제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마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게 안 나려면 정말 네. 압도적인 전력. 압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2배 이상에 가서 네. 한 명 끌어내고 2명이 체포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권총이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총을 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자기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그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군인들끼리 서로 총 겨누고 막 네. 그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 우위에 서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그런 있는 거예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공수처 부부 검사들하고 이 경찰 당시에 이제 현장에 갔던 경찰 지휘부도 현행범 체포를 이제 하는 것을 조금 그 결단을 빨리 내리지 못했던 거 보도는 이제 공수처에서 반대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전 실망스럽고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체포를 할 경우에 그런 어쨌든 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혹시 만에 한해 이제 총기 사고가 나면 그쪽이 그렇게 또 만일에 저기 총기를 사용을 하면 이쪽도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정말 내전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이제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판단 미스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일단 무능한 거다. 무능하죠. 진짜 예, 무능한 매우 거다. 무능합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경찰의 목소리 비중이 더 커지겠죠. 네. 일단 공조본이라고 해도. 그렇겠죠. 예. 그러면 영장을 연장해서 네. 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은 지금 거죠. 이제 그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수처에서 그 경찰에서는 그러면 사건을 아예 재이첩해달라 우리가 준 거를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뭐 좀 검토를 하다가 그것은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공조본부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오늘 보도가 났더라고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도를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체포영장을 다시 해도 되고 사전 구속영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거는 검거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아마 이제 저기 시도하는 거는 똑같은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갈 텐데 사전 구속영장을 하는 것은 그 과거에 95년도에 전두환 저 5.18 수사할 당시에 검찰에서 몇 번 소환을 해서 안 오니까 연희동 골목에서 성명 발표하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체포영장을 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땐 체포영장이 그때도 있었나요? 있었는데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했고 구속영장이 그냥 바로 나왔어요. 조사도 안 했는데. 그게 너무 내란 이게 중대한 범죄니까 그 자체로. 그래서 사전구속영장으로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받으면 또 체포 시한 내에 또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체포 시한 내에 또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이제 빨리 성공하면 좋은데 또 그게 뭐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힘들 수 있으니까 아예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뭐 구속영장 청구해갖고 기다리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피의자가. 근데 윤석열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영장은 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영장은. 그러면 그게 체포영장 발부받는 시간보다 뭐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바로 사전 영장을 받으면 영장을 받은 범죄자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체포영장보다는 무게감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으로 이 구속 시도를 차라리 하는 것이 공조본하고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야. 그러면 신병을 확보하기만 하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 한번 하고 검찰로 송치하거든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가 1차로 들어갔을 때 네. 5시간 반 만에 철수하고 나올 때 국민들이 느끼는 약간 공분감, 허탈한 감이 있잖아요. 매우 분노하셨겠죠. 이미 네. 그 자체는 저는 뇌전 상태라고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안 잡히니까 온갖 법적인 기술 결과적으로 네. 놓고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사전 구속영장 네, 같은 네. 게. 근데 체포라고 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그렇죠. 느껴지는 그게 응징의 있으시죠. 방법이라는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막 체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 그러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하죠. 그렇겠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니까 체포영장 연장해서 신청하겠다 공수처가 하고 있어서 아마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 시도를 할 텐데 제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공수처는 없애버려야죠. 저런 역할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만평으로 나오면 네. 딱 그 상황이에요. 쟤들이 총 들고 있어서 무서워요. 딱 그 느낌이죠. 네, 그래 돼버렸죠. 예. 아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공수처. 차라리 박은정 의원이 공수처장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제가 좀 간이 커가지고 그냥 막 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현장에서. 근데 거기서 예. 막 공수처가 경찰을 하자 그랬는데 공수처가 반대했다. 공수처에서 머뭇거린 부분, 그 다음에 그 무능함, 예, 그 무능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여러 가지 썰 중에 윤석열이 관저에 없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 꾸준히 나오거든요. 예, 오늘 뭐 어디 채널에서도 네. 그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차로 봤는데 오늘 그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밥 먹자 뭐 그랬다고 또 보도는 되더라고요. 요건 페이크일 수 있다. 아, 페이크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네. 측면이죠. 국민들이 윤석열을 체포는 못하더라도 네. 윤석열이 관저에 있냐 없냐는 알고 싶어하는 네. 심리가 있거든요. 만약에 관저를 비우고 도망갔다 네. 하면 이 상태는 사실은 수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배를 해야죠. 그러면 A 수배 해가지고 아무나 어디 술 먹고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체포해야 되는 거죠. 술 먹고 있는 사람. 네. 되게 술 아니면은 그 중대범죄자들이 밀항을 잘해요. 아, 밀항. 그래서 전국 항구를 또 긴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언젠가는 잡힐 텐데. 잡히죠. 예. 만약에 저는 관저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네. 심리적으로 대통령직을 완전히 포기했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 거라고 아. 생각해요, 사실은. 예. 아, 근데 진짜 야 윤석열을 징계도 해외에 보셔서 알지만 이 정도까지일지는 차마 예상되는 이 상황이에요. 정도까지죠. 예. 이 정도까지죠. 이 정도까지인 게 윤석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가진 권한을 위법하고 무리하게 남용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검찰총장일 때도 그랬고요. 그때 이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이런 영장 청구, 이런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끝까지 막 무리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위 관련해서 징계도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막 그걸 이용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 수사를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정치 권력으로 와서 획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군대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거의 그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걸로 나아가고 지금은 그 경호처라는 또 무력 사병을 또 막 그 사병화 시켜가지고 그 영장 집행에 반항하고 그러니까 되게 패턴이 예상 가능해요. 그 아니 보면은. 인간 자체가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똑같이 똑같아요. 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예. 여기 나오시는 분들마다 일관되게 똑같이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놈이다. 그리고 그 4년 전에 징계 당시에 했던 대응 방식하고도 똑같아요. 지금도 경호처장이 지금 언론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그 언론에 나와서 기자회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뭘 잘했다고. 지금 특수공직방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내란 또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종준이라는 경호처장이 이걸 막는 것은
윤석열을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자기 내란 수사를 막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의 밤 12월 그렇죠. 3일 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윤석열 안가에 데려다 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란에 지금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 입건을 했던데 그러면 이거는 내란 수사, 자기에 대한 수사를 막으니까 죽기 살기로 막는 것 같아요. 야, 참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저들이 살아날 구멍은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만 늘리는 없어요. 것뿐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매우 막 지금 너무 급하시잖아요. 막 네. 그리고 힘들어 하시고 오늘도 이제 막 어든 여기저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힘들죠, 예, 지금. 막 바라보고 있기가 지금 내란 일으킨 지 한 달이 됐는데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체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건 끝난 상황이고, 어쨌든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수처나 공조본부에서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힘을 몰아주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감시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공수처나 공조본부에 대해서 막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막 그냥 없애버리고 공수처장 사퇴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근데 과거에 제가 감찰할 때를 기억을 해보면 당시에 그 바깥에서 공격하는 거, 윤석열 쪽에서 공격하는 것은 대응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그 방어하기가. 그러니까 검사들이 전부 다 돌아섰고요, 그때. 그 공격했고. 게다가 이쪽 이제 말하자면 시민사회, 그 다음에 뭐 진보,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게 마치 정의로운 검찰총장을 권력이 이렇게 찍어내기 감찰한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 프레임에 많이들 갇혀 계셨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아이고. 이 내부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아이고. 공수처가 잘한 것도 없고 아예 저는 공수처장 뭐 차라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이 사람을 이 조직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공격을 하지 말고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좀 어쨌든 그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일을 좀 해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공수처장을 찍어내버리면 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고쳐서라도 고쳐서라도 써야 된다. 체포할 할 때까지라도.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경호처장은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처장은 해임시키고 바로 구속시켜야 돼요. 경호처장은. 왜냐하면 지난번 그 특수공집방 이것만 해도 그냥 구속 사안이죠.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예. 전문 용어를 약자로 쓰시니까 못 알아듣는 저희는 분들이 있으실 것 공집방이라고 같아요. 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김건희 라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이광우. 네. 경호본부장. 지금 케이블 타이가 이광우 네. 쪽이잖아요. 이놈들 보면 지금 아직도 계엄 상태에 계엄 있는 거예요? 상태예요. 그리고 노상원이 그 케이블 타이 막 준비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 저는 그쪽이 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노상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엄 아직 하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경찰을 케이블 타이로 체포할 생각을 합니까? 경호처 직원 주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은 사실은 아직 내란 중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직 지금 이제 내전 중에 있는 겁니다. 국민과 내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들의 반란군 수계가 네. 잡혀 들어가면 다 끝난다는 생각에. 끝나죠. 예. 사실 한번 지금 윤석열 딸려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네, 맞죠. 그것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내란 범죄를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박종준도 본인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윤석열을 살려야 자기가 계엄 공범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네. 생각에 자기를 견딘다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박종준은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전과자 예약된 거 아닙니까? 거의 인생 뭐 망친 거 아니에요? 이제 순서표 가지고 있죠. 순서표를 들고 뽑아가지고 거의 뭐 곧 구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친 집단이라고 해도 지금 맞죠? 미친 집단이고요. 국수본에서 지금 그 경호처장, 차장 이렇게 이번 주에 줄줄이 소환했거든요. 근데 아마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번 주라도 뭐 바로 현행범 체포를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들고
윤석열 체포영장, 그다음에 경호처장, 차장 체포영장 모두 들고 가서 잡아오든지 아니면은 경호처장, 차장부터 잡아놓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호처가 저는 무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관저 밖으로는 아직 안 나올 것 같은 상황.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체포영장 어쨌든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체포영장 해야 되는 거죠. 체포를 하든 체포영장을 하든 해서 이 사람들을 없애놔야 경호처 제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호처도 뭐 어쨌든 순순히 여기에 이렇게 그렇게 대항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부 이제 뭐 김건희 라인이 그 안에 있어서 결사항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그 현장에서 체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제압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실 직원들이 또 거기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이 수사관 출신들만 또 있고 뭐 김건희 라인들도 거기 있어서 또 결사항전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다 체포해가지고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인원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거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 야, 최소 500명 이상 예, 해야 경찰 된다. 특공대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실패하고 나서 나온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당할까봐 두려웠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맞죠. 그거는. 법적인 영장 집행하는 사람이 꿀릴 게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법원에 영장을 들고 가고 법원에서도 윤석열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한 것을 각하하면서 수사권을 또 인정을 해줬어요. 그 영장은 정말 적법하고 유효한 영장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경찰은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목표는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첫 번째일 테지만 네. 관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걸 확인해서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없으면은 바로 수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사실상 좀 뭐 구구 쪽에서도 지위를 잃는 거 아닙니까? 수배까지 당한다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유튜브 방송이라도 지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근데 경찰에서 오늘 소재를 확인했다고 언론 보도가 났거든요. 네. 윤석열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경찰이 파악했다면 거기 체포해 오면 되죠. 그게 심리전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쭉 보라고. 네. 나 어디 있는지 알고 네,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러면서. 야, 진짜. 아니, 이게 막 울분 생기는 상황인데 네. 한편으로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코미디 같은 비참한 현실이죠. 네. 나중에 분명히 서울의 밤 뭐 이런 거. 네. 내란의 밤. 내란의 네. 밤 이런 거 나올 영화가 만들어질 때 자문 역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저에서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적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철조망 끼고 네, 앉아서 그렇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네. 절대 못 들어와. 말도 안 들어오면 되는 그냥 상황이죠. 자폭해 버릴 거 이거잖아요. 와, 씨.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망가집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있어요. 검찰 내에서도 뭐 부끄럽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사실이겠죠? 네, 사실이죠. 네. 이제 검사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한동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동훈이 윤석열 위해서 그 연성 쿠데타의 1등 공신입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본인이 황태자였잖아요. 그 사선을 같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김건희 얘기했잖아요. 동지라고. 그런데 그런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했다고 지금 뭐 이번 계엄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들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었던 보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지난 정부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총대 맸던 검사들이 부끄러울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네. 그렇게 추앙했던 검찰총장이 저 모습으로 저렇게 내란 일으켜가지고 어디 관저에 숨어가지고 저럴 거라는 거를 그 검사들이 실망하는 게 맞죠. 실망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 막장인데. 막장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편들었던 사람 이번에 보니까 금감원장도 사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검찰도 완전 돌아섰죠 지금. 그러니까 김용현 공소장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돌아섰죠. 이게 검찰은 이제 윤석열 부부를 전리품으로 빨리 미래 권력에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 국면에서 목소리를 좀이라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권력의 그 안테나에 가장 네. 민감한. 가장 민감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 어떤 분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 하시던데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 쿠데타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 공범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한마디 못했던 것이 결국은 이 사단까지 왔다.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 소신은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럼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되고 그 분리된 그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 대배심이라든가 이런 민주적 통제 장치, 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네. 그리고 수사권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법에 그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이 피사실 공표라든가 이성균 방지법이라고 저희 그 조국혁신당의 공약입니다. 그렇게 그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을 보면은 뭔가 우리들이 못 갖고 있는 확실한 소신, 네. 경험자니까 그렇죠. 경험자죠, 경험자니까.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모시게 되는. 네. 그 사실 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아.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매우 단순하죠. 단순한 그래서 생긴 게 얼음공주 아니에요. 아, 그거. 표정이 얼음공주가 아니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 단단하게 간다 이러는. 그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딱 하나의 절차, 이게 전체 이게 맥락 속에 있는 거라서 사실은 그래서 보여드릴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예. 근데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명쾌한 답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제 다른 거를 이게 제가 그러니까 막 깊이 있게 뭘 말씀드리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왜냐면요. 그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윤석열한테는 철학이 없잖아요. 그렇죠. 철학 같은 건 없고요. 저는 문성열이라는 사람이 퍼블릭의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 공적인 마인드, 굉장히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공조본 이제는 이제 공수처로 표현은 네. 좀 그렇고 공조본. 공조본이 대략 최대한 빨리 들어가겠죠. 네, 최대 빨리 해야 되죠. 이거 네. 느리는 건 말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 이번 주에 이제 경호처장 차장 체포 구속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바로 들어가가지고 체포해 와야 된다. 그게 역사적 사명이다. 안 그러면 공수처 없애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4일까지 공수처장 등을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되는 거고. 경호처장. 예. 경호처장. 경호처장이 아마 이번 주 내일, 모레 이렇게 내일은 경호처장, 그다음 모레는 경호처 차장을 또 2차 소환을 했더라고요. 국수본에서. 그래서 그거 지나고 아마 그렇게 두 번 다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하든지 그냥 체포하든지 해야 됩니다. 체포영장 여러 개 들고 가서 네, 너 체포, 해야 됩니다. 너 체포, 예. 너 나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500명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모두를 다 체포해야지 진압이 된다니까요. 그래 한 명씩 끌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충돌할 게 없어 보이는 게 제 예상은 그렇거든요. 그 광기 어렸던 그 군부들은 총을 늘 갖고 있었지만 네. 실제로 그 전두환이 뭐 그 12.12 하고 그럴 때는 보면 총으로 다 쏴버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정도 배포 있는 이번 계엄군들은 국회에 와서 안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중간 지휘자가 민간인을 향해서는 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은 지금 경호처 직원하고 경찰 모두가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무기를. 그래서 양자 쌍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고 이런 거가 조금 저는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자, 근데 그 정도 배포 있는 자들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다 네. 어떤 그 집단의 힘이라고 하는데 서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계 바로 밑에 있는 수계만 따면 되는 제일 상황일 위만, 것 예, 같고요. 그렇죠. 하면 되죠. 자, 근데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은 또 탄핵 소추단이기도 네, 네, 하세요. 네. 이번에 지금 뭐 저 내란 죄를 철회했다 이런 게 있는데 마치 이게 뭐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살인을 누가 저질러서 살인죄 공소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쭉 적어놨겠죠. 이렇게 해서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살인죄가 될 것인가, 그다음 아니면은 헌법
위반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적용 법조를 그 중에서 일부를 빼는 겁니다. 네. 그 빼는 것은 원래 헌법재판은 직권 심리주의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중에서 사실은 헌법재판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범죄, 그러니까 뇌란 범죄는 형사적으로 뇌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이 구성 요건이 되면은 범죄가 되는 건데, 헌법재판은 이것이 헌법에 위반했는지 개헌법 등 법률에 위반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헌법 위반, 개헌법 위반, 형법 위반, 이렇게 저희가 청구를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보기는 이 형법은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할 거니까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넣을 거냐, 굳이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빼라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대리인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재판소에서는 그것을 넣으나 안 넣으나 자기들이 직권으로 그냥 판단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면은 이거는 파면에 이르거든요. 그것이 중대하다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될 건지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서. 그러나 근데 형법까지 넣으면은 이것은 너무 시일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나, 시간이.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빼고 판단을 받아도 사실은 파면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공소 사실은 그대로 두고 적용 법조만 일부 뺐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 적용 법조만. 얘네들은 또 정반대로 그게 형사적 뇌란죄가 네. 만약에 계속 들어 있으면 사실은 공수처나 공조본 수사도 안 받고 있잖아요. 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거 유죄 나오는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쪽 핑계를 댈 거고. 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법의 51조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시켜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 꼼수 사전 예방. 꼼수로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넣으나 안 넣으나 직권으로 심리하시면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것을 이 사실관계가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다시 재의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거는 권성동 과거에 법사위원장이 박근혜 탄핵 소추할 때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형법 부분은 빼는 거, 범죄 성립 부분은 빼면서 정리가 됐고 실질적으로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똑같이 해놓고는 지금 이거는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것을 논란을 만드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내란은 이거는 정쟁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맞죠, 않은가, 맞습니다.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의 싸움이지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이것은 정쟁이 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쪽에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정쟁화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대책도 없이 시간 네. 끌기 그냥. 예컨대 하나만 예를 들면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제도인데 체포영장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체포돼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형사소송법상. 그것을 불복하는 방법은. 근데 이 법기술자들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기관에 이렇게 하고 그것을 또 언론에다가 내가지고 마치 언론은 그것을 막 또 헤드라인에 윤석열 측으로 막 대대적으로 써줍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이 법률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만 이 체포영장이 적법해지는 것처럼 논쟁의 주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탄핵소추의 내란죄도 그런 식으로 맞죠. 활용하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속된 말로 어그로 끌기. 그렇죠. 네. 어그로. 어떻게 시간을 끌어보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도에만 맞습니다. 기대는 예.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탄핵 내란을 빼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하면 소추단에 들어왔었어야 돼요. 소추단에 없으면서 이제 와서 밖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 소추단에 국민의힘은 없어요. 없어요.
자, 감기 걸리셨어요? 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나셨네. 근데 궁금한 게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이 적정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던데 이 말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체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안 나옵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그게 페이크예요. 마치 절차를 제대로 협조할 것처럼 하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속으라는 거. 그게 이제 윤석열 쪽의 플레이예요. 죄송합니다. 야, 감기 걸려가지고요. 목에 이제 뭔가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게 계속 안 넘어가는 상황 되면 기침 나오고 네. 목소리 상황이 나오고 아유, 다 죄송합니다. 끝나가요. 네, 네. 힘내세요. 네. 자,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심판 진정서 제출하겠다. 네, 했습니다. 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권 바뀐 바로 아닙니까? 바로 해야죠. 어.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김소구 차관한테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했더니 김소구 차관이 과거에 2014년도에 통진당 해산 TF에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검사로서. 네. 그러면 그 통진당은 예비 음모였거든요. 내란에. 이거는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란을 또 선동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은 김서구 차관이 이거를 위헌정당 심판 청구 TF를 꾸려서 청구를 해야 된다 하고,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국민의힘은 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엄중한 상황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정당은 우리 대한민국에 둬서는 안 되는 거겠죠. 통합진보당 건을 보면 그것보다 한 2,000배는 더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의 이석기 의원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진보당 의원들이 그것을 좀 이렇게 편들어주는 말을 한 거, 그거를 선동으로 해가지고 다 해산을 해버렸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이런 아젠다를 보면 쉐빙선처럼 잘 끌고 가. 네. 뭐 언론들이 거기다가 민주당이 따라올까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슈 선점해놓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다시 맞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지금 뭐 공수처나 공조본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란 특검이 통과돼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제일 좋죠. 지금 네. 빠르면 화요일 날, 7일 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네. 통과가 아니라 재의결한다 그러는데. 일단은 내일로 이제 의장님께 얘기해 놨는데 국힘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하고 무시하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의장님이 날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내일이라도 저는 좀 빨리 이게 특검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통과 내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국힘이 저렇게 막 작발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까지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수처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한 뒤에 네. 특검에다가 다 몰아서 제대로 이제 어떤 일관성 있게 수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특검이 통과돼 버렸으면 공수처 저런 논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그리고 지금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해라 이렇게 요구만 하면 돼요. 추천위에도 구성되어 있고 추천도 되어 있거든요. 야.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내란 상설 특검이건 특검법이건 특검법은 재의결이 필요하지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행이 추천하라고 하기만 하면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야, 어중간한 사람, 공범이어서 이쪽 편도 못 들고 네. 저쪽 편도 못 드는 사람 아주 곳곳이 함정입니다. 곳곳이 그렇고 근데 이게 윤석열과 싸움에는 항상 이랬어요. 4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아, 징그럽네. 매일매일 뭔가가 튀어나와요. 안개 속에서 시계제로 상태에서. 프레임 바꾸는 작업 네. 엄청 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때는 4년 전에는 모든 언론이 윤석열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취재가 없었고요. 이쪽의 얘기는 안 써줬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언론이 한 70대 30 정도였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더 저쪽이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많은 언론이 그래도 이 내란의 중대성,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90대 10 정도 보거든요. 네. 어떤 보도 양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편드는 건 진짜 그 언론이라고 네. 부르는 아주 속임 언론이고, 맞습니다. 조선일보도 노골적으로는 윤석열을 네.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은 윤석열 쪽에서 경찰에 마치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막 언론 플레이를 해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제3의 장소에서 경찰이 조사하면은 뭐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에 윤석열이 경찰에 수사하면은 조사받을 건지를 답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경찰로 이것을 몰아가는 프레임 만들기. 그런 거를 하는데 그건 시간 벌기예요. 네. 그리고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여당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고 있고 취재원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석열발 언론 플레이거든요.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해도 응할 리도 없고 경찰이 수사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 내란죄 수사건은 이미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적법하게.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려요. 아, 나 참.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돼도 안 받아들일 자는 아,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와,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진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저 대통령실 관저에서 이제 안 나오고 농성할 텐데 끌어내야죠,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 그러면 결국 군대까지 동원해도 그렇지. 군대 동원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네, 끌어내야 되죠. 와, 진짜 진상이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찌질하고 한 나라의 공직자로서는 그냥 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저는 박은정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중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딴 목소리 내서 그 수많은 왕따에도 네.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결국엔 윤석열의 업보가 박은정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마 되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할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품성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때 일할 때 그냥 일하는 검사, 그냥 존재감 없는, 네. 마음고생 하셨어요. 네, 고생 많이 아. 했습니다. 그때 추 장관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나는 국회의원직 네. 연연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자만큼은 반드시 응징하고 싶다는 네. 의지였던 거죠. 왜냐하면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은 이제 알아주셔서 굉장히 위로가 됐고 사실은 저는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칭찬만으로도 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동안에. 예. 앞으로 더 행복하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행복하시게 드립시다. 농협 301-0352-1261-31 올해도 박은정 의원을 가장 빨리 한번 채워볼까요? 자, 박은정 TV 채팅창 상단에 있습니다.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새날 가족들한테 이제 무시로 나오시는데 자, 좀 안심 좀 여기 이 카메라에 아, 네. 안심 좀 시켜주고 가세요. 어떤 윤석열 체포에 네. 대해서 새날 구독자 여러분 윤석열 체포 반드시 됩니다. 100% 됩니다. 구속되고 아마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선고받고 그다음에 사면도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노력하고 해내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잠 못 드시고 또 매일매일 뉴스 매일매일 너무 막 분단위로 이렇게 보시던데 그래도 일상생활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국회에서 일을 하고 또 공조본부 저희가 막 목 졸라서 할 수 있도록 해낼 테니까 마음 편하게 또 그렇지만 또 응원과 지지는 또 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레이트 싱귤라리스님께서 윤석열이 숨어서 도망다니다가 시땡으로 발견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죽기 전에 배우는 밝혀야지 하셨는데 박은정 의원의 답은 잘 알고 있어요. 그만한 인물도 안 돼. 네, 그럴 인간 아닙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하고요. 괜찮아요. 네. 듣기 좋았습니다. 네, 꾀꼬리 같은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